사람들은 종종 비싼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흔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건강, 가족, 그리고 삶의 경험처럼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것 중에서도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이 선물의 과학적 예술성과 그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발견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논쟁까지, 오늘의 사연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매일 사용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케빈 도슨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한때는 저도 평범한 언어학자였습니다. 다양한 언어 체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제 막내딸 해리슨이 5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리슨이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첫째 아들 클라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기에 해리슨의 상태가 더욱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클라크는 이미 여러 언어에 관심을 보이며 저의 작은 제자처럼 성장하고 있었지만 해리슨은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많은 문제를 보였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언어의 습득과 발달에 대해 연구해온 제가 제 딸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다양한 언어적 접근법을 시도했는데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해리슨에게 소개했지만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언어학 학회에 다녀온 후 선물로 준 한글 책을 우연히 해리슨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때의 경악스러운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어떤 언어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해리슨이 한글에 이상할 정도로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모양과 체계적인 구조가 해리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고 저는 이 작은 변화에 큰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글이 해리슨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급속도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 체계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에 제가 오히려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와도 남달랐는데 특히 문자의 모양 자체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독창적인 설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해리슨은 한글을 배우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단어에 관심을 보이며 연필로 그리기 시작했고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집중력과 흥미를 보였습니다. 저는 한글의 이러한 효과에 학문적 호기심을 느꼈어요. 이참에 한글의 어떤 특성이 해리슨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는 단순한 개인적 해결책을 넘어 학문적 발견의 수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라크도 동생의 변화에 놀라며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서로가 함께 한글을 익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글이 남긴 긍정적인 흔적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저는 한글의 인프라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와 자료를 구입했고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슨의 작은 변화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딸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알아볼수록 이 문자 체계의 과학적 설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자들을 연구해온 언어학자로서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것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이런 과학적 접근법은 수백 년 전 만들어진 문자 체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혁신적이었습니다. 해리스는 한글 학습용 블록 놀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자음과 모음이 새겨진 나무 블록을 만들어 주었는데 해리스는 그것으로 글자를 조합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놀이처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해리스는 자연스럽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글 학습용 블록 놀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재미에 있었는데 해리스는 블록을 쌓고 만지며 노는 과정에서 스스로 한글을 형성하고 이를 조합하면서 창의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클라크도 동생과 함께 이 놀이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놀이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다양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블록에 인쇄하여 준비했고 해리슨과 클라크가 이 블록을 조합해 간단한 단어를 만들도록 유도했어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각자 단어를 만든 뒤 게임 형태로 진행하니 아이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리슨이 한글 블록 놀이를 통해 처음으로 지속적인 집중력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전에는 어떤 활동도 몇 분 이상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가 한글 블록을 가지고는 1시간 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지만 이렇게 언어 학습에 몰두하는 모습은 매우 특별했어요. 한글 학습용 블록 놀이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점차 난이도를 높여갔어요. 해리슨이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칭찬해주며 동기부여를 했고 이는 해리슨의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놀이가 해리슨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인데 한글로 단어를 만들기 위해 해리슨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고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주어진 글자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동시에 발달시켰어요. 저는 해리슨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 글자는 어떤 소리일까? 혹은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에서 해리슨은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점차 해리슨은 블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짧고 단순한 이야기였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발전이었어요. 이러한 활동은 해리슨의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학문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한글이 가진 특성이 어떻게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언어 발달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설계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인지 발달의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글 학습은 해리슨을 행복한 언어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간의 인지 발달과 소통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해리슨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면 그것을 창제하고 사용해온 국가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데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미학적 우수성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와도 비교할 수 없었는데 특히 표현의 편리성은 정보 전달과 지식 습득에 있어 엄청난 장점을 제공했으며 한국인들은 한글 덕분에 문맹률을 빠르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어요. 중국어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편리함은 더욱 돋보였는데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 중국어와 달리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지식 습득의 속도와 접근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한 명품이 아닌
한국인들에게 보물에 가까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가족, 삶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이 공짜로 주어지듯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철학은 한글 창제의 근본 정신이었고 이것이 결국 현대 한국의 교육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또한 한글이라는 접근하기 쉬운 문자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그 성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저는 한글이 지식 습득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이는 인적 자원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적 자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 한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 연구하면서 저는 부의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서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착취와 자원을 통해 발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인적 자원과 교육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이는 프로이센이 과학기술을 통해 뒤늦게 강대국으로 성장한 모델과 유사했지만 한국의 경우 한글이라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한글은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혁신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와 사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기술 발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또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특별한 강점을 보였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의 입력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었고 이는 정보기술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국이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국가 발전의 숨은 엔진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문자 체계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는 해리슨의 사례도 포함시켰습니다. 한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이 한글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 사례는 한글의 교육적, 치료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죠. 해리슨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연구는 점차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국제언어학학회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글과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저의 연구를 세계 학자들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는 저의 학문적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국제언어학학회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단순히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을 넘어 한글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 체계와 경제 발전 지표를 비교 분석하며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의 비교 연구는 매우 의미 있었는데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문자 체계가 다른 두 나라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면서 한자의 복잡성과 한글의 과학성이 각각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연구했습니다. 중국이 문맹률을 낮추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 반면 한국은 한글 덕분에 단기간에 거의 완전한 문해율을 달성했어요. 또한 한글이 정보 처리와 지식 확산 속도에 미친 영향도 중요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정보의 습득과 처리 효율성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한글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 명확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빠르게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글의 효율성이었죠. 더불어 한글이 한국인의 두뇌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신경 언어학적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해리슨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한글을 익히는 과정이 두뇌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는지, 이것이 인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학습은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모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이 이론을 언어 인프라 발전 모델이라고 명명했어요.
쉽게 배우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국가 발전의 기반 인프라로 작용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학업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했기에 이 역시 한글의 과학성과 연관이 있었죠. 기본적인 문해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더 복잡한 지식 영역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이센의 교육혁명과 한국의 교육 발전을 비교 연구도 진행했는데 프로이센이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 것처럼 한국도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한글이라는 추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해리슨의 발전 과정도 계속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리슨은 놀랍도록 향상된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리슨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한글을 통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의 치료에 있어 언어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시사했어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저는 국제언어학학회에서 발표할 최종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언어학적 우수성. 둘째, 한글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친 영향. 셋째, 한글이 인지 발달 및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해리슨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학회 당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 학문적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고 한글과 한국에 대한 저의 연구가 세계학계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죠. 또한 이 연구가 해리슨과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클라크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의 논문 작성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자신도 언어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리슨은 계속해서 한글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온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제언어학학회가 열리는 날이 마침내 다가왔고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로 가득 찬 강당은 학문적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한국 발전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해리슨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저는 단상에 올라 한글 국가 발전의 숨은 엔진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소개했는데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배경과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 모음이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등 한글의 독창적인 설계 원리를 강조했어요. 이어서 한글이 한국의 문맹률 감소와 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거의 완전한 문해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배우기 쉬운 특성 덕분이었다는 점을 간조했고 이를 다른 국가들의 문해율 발전 과정과 비교하여 한글의 차별화된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또한 한글이 정보 처리와 지식 확산 속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이 한국의 빠른 산업화와 정보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글이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슨의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제 딸이 한글 학습을 통해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발달에 놀라운 향상을 보였는지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특수교육 및 치료 분야에서 가지는 잠재적 가치를 제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고 제 연구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청중석 뒤쪽에서 한 남성이 거친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교의 펑리우샨 교수였고
중국 문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펑 교수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가 편향되어 있으며 중국 문자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글이 결국 한자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펑 교수의 공격은 점점 더 격렬해졌는데, 그는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 문화와 문명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발전 역시 중국과의 관계 덕분이라는 역사적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자만심이 가득했고 중국 우월주의적 시각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강당 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펑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보다 훨씬 더 급속하고 대단하다며 한국의 성취를 평가절하했어요. 심지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제 연구 결과까지 허위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의장이 펑 교수에게 좀 더 학술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몇몇 학자들은 자리를 떠나기도 했죠. 그러나 펑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펑 교수의 모든 발언을 경청했고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저는 다시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어요. 먼저 한글이 한자의 파생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적 배경이 한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언어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펑 교수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았어요. 역사적 문헌들을 인용하며 한국이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는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적 성취였음을 강조했어요. 펑 교수의 감정적 공격과 달리 저는 철저히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제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청중들은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반면 펑 교수의 얼굴은 분노로 더욱 붉어졌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의장은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좌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죠.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다른 학자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졌고 이는 펑 교수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의 주장이 학문적 근거보다는 국가적 자존심과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모두에게 명백해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갈 무렵 펑 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그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한글의 기여도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간조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순수하게 학술적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우 교수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 저는 단상에 다시 올라 준비해온 마지막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문맹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한글 덕분에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의 완전한 문해율을 달성한 반면 중국은 한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문맹률 문제와 싸우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이어서 저는 두 나라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글과 한자의 디지털 입력 속도, 정보 처리 시간, 학습 곡선 등을 비교한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한자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었어요. 더불어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신경언어학적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학습할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비교한 연구였어요. 한글 학습은 언어 습득과 관련된 뇌 영역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반면 한자 학습은 기억과 관련된 영역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인지 발달과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해리슨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공유했습니다. 단순한 사례, 설명을 넘어 그녀의 발전 과정을 기록한 동영상과 함께 신경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제시했고, 해리슨이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의 인지 기능, 언어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변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었어요. 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한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펑 교수만이 자리에 굳어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의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제 연구가 언어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자 체계가 국가 발전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칭찬했어요. 펑 교수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발언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의 오만과 자만은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날 때 그는 혼자 남아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회가 끝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많은 관심과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제 연구를 확장하고 적용하는 데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 습득 장애와 특수 교육 분야에서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어요. 저는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글 원리 기반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스퍼거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이 교육 방법은 임상 시험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해리슨은 계속해서 발전했는데요. 이제 11살이 된 딸은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또래 관계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통해 배운 체계적 사고방식을 다른 학습 영역에도 적용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클라크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언어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고, 특히 한글과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래의 언어학자가 되어 동생처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우리 가족은 한글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딸의 치료를 위한 방법을 찾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한글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국가의 특수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이 방법론을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있고, 무엇보다 해리슨의 놀라운 발전 사례는 다른 부모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은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이 위대한 문자 체계의 가치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이며, 그 가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언어학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에 깊은 감사를 드려요. 한글은 단순한 명품이 아닌 인류에게 주어진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남은 학문적 여정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보물이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학자의 연구 방향을 바꾸며 결국은 한 국가의 발전 비밀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어진 선물이 이토록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학적 예술성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